아니 일을 잘할 수 없는 게 술 마시는 시간이 길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읽어야 될 보고서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뉴스도 좀 보고 일간지도 봐야 되고 기사, 대통령에 관한 기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차고 넘치게 많거든요. 그리고 칼럼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욕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점을 고쳐보라는 것도 있죠. 아유. 또 국정 운영에 관련된 보고서들은 정말 차고 넘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매일처럼 술을 마시고 있다, 뭐 술에 쩔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제출한 대통령실을 통해서 자기 책상에 놓이는 보고서들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또 밑줄 치고 있느냐, 읽다가 궁금한 것을 참모들에게 질문하고 있느냐, 보고서가 국정 운영에 국정 수행에 반영되고 있느냐, 전 물음표예요. 예.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보고서를 읽는 시간이 짧은 대통령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원래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학습을 안 했죠. 국회의원을 한두 번이라도 했다면 그래도 국정 운영에 경험이 있었을 텐데, 또 작은 단위라고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을 했다면 전 대표 말씀하신 종합행정을 경험했을 텐데, 그렇죠? 학습을 했을 텐데, 학습이 축적된 게 있을 텐데, 이 양반은 검사 생활만 잔뜩 오랫동안 했다가 갑자기 얼결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운명처럼. 그러니까 학습이 안 돼 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학습을 안 하고 있다. 아주 위험하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결정들이 나와요. 원자력 같은 게 그런 겁니다. 네. 지금 아니 전 세계가 지금 탈원전으로 가는 거예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원전을 계속 고집할 수가 없어요. 네. 불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원전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핵 쓰레기, 핵 폐기물이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예. 원전 자체를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가뭄 들면 원자력 발전소 못 돌리는 거예요. 프랑스도 그래서 많이 이 방향 전환을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기본적인 숙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탈원전 뭐 실제로는 별로 안 했지만 예. 탈원전 그래도 구호는 내세웠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심사숙고가 있었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공부했냐는 거예요. 연구했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만큼의 자질이 있었냐는 거예요.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원전 문제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면 어떡하죠? 국방 문제면 어떡하죠? 북핵에 대한 대응이면 어떡하죠? 외교 문제면 어떡하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민생 문제면 어떡하죠? 2년 동안의 국정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무정부 상태 같은. 마치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싶은. 아까 어떤 구독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중학생이 하는 게 낫겠다. 이건 조롱인데 네.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행정에 대한 뭐랄까 뭐 의지랄까요? 그리고 실제 그 제대로 보고를 받는지 그리고 확인을 하는지에 대한 의무는 뭐 이번에 해외 직구 사태라든지 뭐 5세 입학 관련해서 뭐 근로제 개편 문제라든지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제 모든 문제가 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지 발표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또 예를 들면 한수 물르는지 뭐 여타 이런 그 정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R&D도 그랬고. 아, R&D도 그랬고요, 실제로. 예산 다 깎아놓고 다시 또 해준다고 그다음에 그러고. 자기가 과학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화성에 태극기 꽂겠다 그러고. 아유, 태극기 휘날리면서 정말 별일을 다 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정보 공유가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21%의 긍정 지지도 그리고 70%의 부정 지지도가 말해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실제 대통령은 탈출구가 있는가? 그렇다면 민심은 또 어떤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가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2대 국회의 역할이고요. 야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범야권 똘똘 뭉쳐서 192석이 뭉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어쨌든 행정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리 법안을 넘겨준다고 해도 21대 국회 상황과 다를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 또 펼쳐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저는 풀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가 22대 국회에 주어진 국민적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히 예상되는 법률안도 다시 제출해야죠. 그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균열도 있는 거고 또 국민의 편에서 자꾸 정치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더라도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임위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안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회가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면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당분간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정상화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협치라는 단어는 협치가 뭐예요? 함께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정치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통치는 아니고 정치일 텐데 함께 의논해서 정치한다라는 생각은 지금 상황에선 망상이다라고 여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자기 길을 씩씩하게 가야 되고요. 예. 타협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변화시키고 대통령을 다만 요만큼이라도 끌어낼 수 있어야 야당을 많이 뽑아준 국민들이 일종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만약 야당이 그런 역할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국민들은 정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상태가 되고 마음 둘 곳을 잃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정치 전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이 투표해도 안 바뀌는데 뭐. 네. 네.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를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정치에 고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뭐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세상은 이놈 저놈 다 도둑놈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우린 다 도둑놈이야. 도둑놈끼리 도둑질하고 살게요. 이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무관심한 상태. 그래서 알아서 해먹는 상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야당이 그러니까 분명한 자기 존재감을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지겨워서 피하고 싶고 무관심한 상태로 가는 걸 막으려면요. 정치권은 내용보다는 속도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단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내용을 채우는 것보다는 지금 속도다. 그 속도란 뭐냐.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추진. 저는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을 두 가지 동시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잘한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5월 7일까지, 6월 7일까지 지금 국회 상임위 배정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안 되면 이제 5일까지 이제 시한을 줬습니다. 바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하고 범야권이 어떤 식으로든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 끝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할 일 차곡차곡 가야 되는데 지금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만약 속도를 놓쳐서 범야권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은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게 되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가진 사람 또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지지 못하고 낮은 위치에서 지금도 민생과 경제에서 완전히 외톨이 신세가 되어 있는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 대표로 들어가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예. 속도전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봐야 한다. 두 번째 그 속도전의 내용들은 하나하나 나와 있는 거 이미 새롭게 창의적으로 할 필요 없다. 나와 있는 거 다 있다. 네. 이거 그대로 드러내서 국정조사, 특검, 법안 추진 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함께 100석이 넘으니까 거부권 행사 이후에 동참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된다. 뭐 역대 대통령 이승만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 거부권 1000번, 10,000번 하더라도 계속 가야 한다. 이것을 놓치고 좌고우면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그 책임에 크기는 적겠지만 범야권이 져야 될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옥 가더라도 하라. 속도를 높여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먼저 몸을 던져서 온몸으로 부딪혀라.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예,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했고, 이제 국회에 있는 구성원들, 특히 이제 범야권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전기한 대표와 우창익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새겨 듣고,
행동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저희 댓글창에도 많은 것 같고요. 여전히 오늘 끝판 토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좋아요 또 공유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는 동안 이제 90만이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90만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지금 몇 명입니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안 보이네. 열띠기 하고 있으면 네. 이제 90만 명 돌파할 때까지 계속 방송을 이어가시죠. 그리고 끝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로 스페셜을 집에 좀 가야 돼요. 구독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시려면요. 구독, 좋아요 당연히 누르고 지금 방송 보실 텐데 650분이 더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카카오로 빨리 연결해서 예. 오늘 우리 이 방송에서 스픽스 90만 만들자 이런 기적을 함께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김에 오늘 사실 저희 지지도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뭐 어차피 구독자 분들이 더 생길 것 같아가지고 비읍 리을 히읗님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강민영님도 예.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 강민영님 고맙고요. 자, 계속 구독자 올라가니까 박영식 원맨쇼로 예.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로 예, 갑자기요? 우리 구독자 이름을 쭉 한번 읽어주시죠. 구독자 이름을 성대모사 지금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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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촛불 하나님 구독 좋아요 제 맥주만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시죠? 저 구독 유지님께서는요. 예. 두 분이 들으면 까무라칠 얘기인데요. 예. 날밤 새자고 하십니다. 날밤 새자고 하시고 상록수님 감사드리고요. 변우진님, 예. 나무꿈님, 예. 그리고 김현철님,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종영님, 예. 한우기님은 자주 방송 보시고 들어오시는데 50만까지 계속 방송 응원합니다. 박영식과 우리 오창익 대표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많이 댓글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 지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지겠죠. 그럼 그렇습니까? 10%대로 지금 가죠. 이제 10%로 이제 무너지면 이제 올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예. 20%가 특거리 상태잖아요. 예. 이게 갤럽 같은데 10%로 내려가면 다른 여론조사 이제 이 순간적인 반등은 있을 거예요. 지지층 결집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20% 초반으로 내려갔고 10%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선이 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본인 배우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국힘의 내부 사정 그리고 검찰 인사 이런 걸 보면요. 예. 어떻게 이 상황이 좋아집니까?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어떤 협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 국힘 내에는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가 기정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경기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생 문제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하는 정책마다 꼬여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정도 가면 지금은 대통령이 자 우리는 하나다 힘 모아가 해보자 이렇게 하죠. 조금 더 시간 가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예측하지 못하는 예.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회에서 150석이라는 건 숫자의 의미가 있죠. 150하고 149는 완전히 다르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할 수 있는 180석, 179석 다르죠. 탄핵할 수 있는 200석과 199석은 다른데 지지율에서 20%와 19%는 그런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정하게 심리적 마지노선 같은 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것도 임기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지율이 10%대야? 이건 끝났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꼭 갤럽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10%대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죠. 정말 지금이라도 국정 전반을 쇄신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국정 운영하지 않으면,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라는 마지막 경고를 국민들이 아마 10%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관되게 저희들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충원하고 이런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언론이 많았으면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통령 어떤 상황이든 좋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공하는 언론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정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것, 언론의 책임도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씀처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레거시 미디어, 지상파, 종편,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느냐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느냐 53%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했다는 것.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허위나 위선을 덮어준다고 덮이는 게 아니라 진실이나 사실은 그것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주는 언론이 유튜브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여전히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아시고 저희들 스픽스도 여러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비판할 것 비판하고 칭찬할 것 칭찬하겠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